자, 실습으로 따라하는 컨테이너 만들기 같이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앞에서 우리 봤던 Node.js 기반의 Hello.js 컨테이너를 직접 빌드해서 배포해 봅시다. 두 번째는 조금 구조가 다른 형태예요. 소스 코드가 아니라 컨테이너 빌드 과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분투 기반의 아파치 웹서버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하나씩 도커 파일 만들면서 하나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 하나는 컨테이너만 가지고 만드는 거, 두 개의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세 번째로 허브에 푸시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저희 그 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먼저 도커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이 돼야 되겠죠. 제가 엑스쉘로 미리 연결해 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치할 때 만들어 놨던 우분투 도커 우분투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그룹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고 이 계정에서 제가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그 Node.js 컨테이너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폴더 하나 만들까요? mkdir에서 뭐라고 할까요? hello world, hello.js라고 이름은 여러분이 폴더는 관리하기 좋은 형태의 이름으로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왕이면 애플리케이션은 금방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넣어놨고요. cd hello.js라는 디렉토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소스 코드가 필요하죠. Node.js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필요한데 저 캡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llo.js 소스 코드를 만드는데 소스 코드는 Node.js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져와서 좀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개발자 분이시라면 저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이런 소스 코드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지금 카피 앤 페스트해서 집어넣은 이 hello.js는 먼저 웹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Node.js 소스 코드예요. 보통 Node.js는 백단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Node.js는 웹 서버를 운영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소스 코드에서 보니까 웹 서비스와 OS 서비스를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ello.js가 실행될 때 스탠다드 아웃풋 화면에다가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이 hello.js는 여기 보니까 8080 포트를 리슨해요. 물론 80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그냥 저는 8080이라고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리슨하면서. 그러다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8080 포트를 똑똑하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핸들링 해주게 되는데 컨솔 메시지를 먼저 출력하게 됩니다. 뭐 했을 때?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8080 포트로 접속을 했을 때. 자, 그리고 로그 메시지 출력과 함께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는 200번 상태 코드를 보내게 돼요. 200번 상태 코드는 극히 정상적인 서비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웹 서비스에서 200번 상태 코드와 그리고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 여기 안에 호스트 네임을 찾아오는 그러한 함수가 들어갔고요. 자,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은 블라블라 뭡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결국 이 hello.j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8080 포트로 접속을 하면 호스트 네임을 전달해주는 컨테이너예요. 200번 상태 코드와 함께. 그러면서 로그 메시지를 남겨주게 되죠. 자, 그러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호스트 네임은 당연히 컨테이너 이름이 되겠죠.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름이 호스트 네임으로 아이솔레이트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컨테이너는 8080 포트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컨테이너 이름을 송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냥은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테이너 이 소스 코드를 hello.js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해주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운영 환경, 이거를 동작시켜주는 운영 환경이 필요하죠. 운영 환경으로는 노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쓸 거예요. 그조차도 뭐예요? 컨테이너예요. 여러분 잠시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도커 허브거든요. 여기에 익스플로러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요 메뉴에서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제가 여기다가 노드 JS를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노드까지만 검색을 해야 되나 보네요. 노드까지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노드 JS에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면은 노드 JS 자체도 하나의 컨테이너예요. 그걸 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베이스 이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제가 만든 소스 코드가 노드 JS 기반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서 보니까 버전 엄청 많아요. 그쵸? 뭐 12 버전도 있고요. 14 버전도 있고요. 15 버전도 있고 네, 이렇게 15.8 버전까지 쭉 있네요. 그 중에 저는 뭐를 그냥 12 버전을 쓰겠다라는 거죠. 뭐 굳이 높은 버전을 써도 상관없는데 제가 그냥 12라고만 써주게 되면은 뭐 12.20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버전으로 종류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요 버전 중에 제가 그냥 12라고만 쓰게 되면 실제로 요 버전이 동작돼서 얘가 바로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그럼 저는 소스 코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를 빌드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하죠? 도커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듭니까? VI 에디터로 도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커 파일. 소문자든 대문자든 파일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 샵으로 시작하는 라인은 코멘트 라인이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고, 자 from이라는 거, 뭐 run이라는 거, copy라는 거, 그 다음 cmd라는 거, 이러한 도커의 명령어들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을 하죠. 대소문자 구분할 필요는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서 나열을 하면은 좀 더 가독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from 뒤에다가 베이스 이미지로 뭘 집어넣는다고요? 노드 콜론 12 하나의 컨테이너입니다. 제가 만든 hello.js를 해석해서 실행해 줄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제공해 줄 컨테이너를 베이스 이미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 뭐합니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hello.js라는 파일을 최상위, 컨테이너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복사해 줄 거고요. 카피 대신에 add 해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cmd 명령 가지고 뭐 해줄 거냐면요. 자, 커맨드를 실행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node라는 명령을 가지고 무엇을? 루트에 있는 hello.js를 동작시키도록 컨테이너를 런하게 되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구문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냐면 간단하게 코멘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메인터너라든지 또는 레이블을 이용해서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번 이그젠플에서 해보고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베이스 이미지,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컨테이너가 러닝 될 때 실행할 커맨드까지만 집어넣어서 도커 파일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 WQ에서 저장했고요. 자, 살펴봅니다. 소스 코드는 hello.js가 있죠.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합니까? 도커 파일에서 보니까 노드.js, 노드 12라고 하는 버전을 노드 12라고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베이스로 놓고 hello.js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요 hello.js라고 하는 이거죠. 네, 요 hello.js라고 하는 파일을 컨테이너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복사하고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 러닝할 때 동작하도록 하는 도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뭐 해주면 되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도커 빌드 해줍니다. T 다음에 태그가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이미지의 이름과 태그를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뭐로 할까요? 우리의 미션이 hello.js latest. 여러분, latest는 생략해도 latest입니다.
이렇게 안 써도 레이테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 그래도 좀 이게 컨테이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집어넣고 점. 점은 뭐예요? 자, 요거는 컨테이너 이름 태그. 이런 이름의 컨테이너가 이미지 빌드가 되겠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기준으로 뭐 해라? 작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hello.js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어 라는 거예요. 호스트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줍니다. 호스트 시스템의 도커호스트의 작업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게 마지막에 점. 그렇다면 hello.js라고 하는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게 아니라 tmp 디렉토리에 있다면 여기는 tmp가 돼야 되겠죠. /tmp라고 풀패스로 디렉토리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셨죠? 도커 빌드 컨테이너 이름 그리고 작업 디렉토리 호스트에 여기까지 입력하고 보세요 여러분. 자 1단계 2단계 3단계 from copy cmd가 단계별로 탑 다운으로 해석되면서 실행됩니다. 첫 번째 뭐가 실행되죠? 네, 도커 파일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노드 12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베이스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링하고 있고요. 이미지가 풀링되고 나면은 그거를 베이스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진행됩니까? 두 번째, copy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hello.js를 이렇게 복사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되고 요것도 이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노드 hello.js를 실행하는 구문에 이미지들을 생성해주는 것까지가 전체 컨테이너 빌드 과정이 끝난 겁니다. 세 줄이니까 세 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감 잡으셨죠? 아, 도커 파일 라인 하나다 이미지 하나씩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도 감 잡아볼 수 있고요. 자, 컨테이너 이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hello.js latest네요. 어떻게 확인하죠?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이미지 ls 또는 줄여서 이미지스라고 입력해도 되죠. 봤더니 앞서서 다운로드 받았던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hello.js latest가 있습니다. 46초 전에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 실행하게 되면요. 8080 포트를 가지고 서비스 때는 컨테이너가 실행되겠죠. 이렇게 컨테이너가 완성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우리 미션 하나 해냈네요. 어떤 미션 했죠? 노드.js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만들기 hello.js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네, 쉽죠? 두 번째, 또 이건 조금 더 약간 응용을 해서 하는 이그젠플이에요. 우분투 기반입니다. 베이스 이미지로 우분투를 하겠다는 거죠. 웹서버 컨테이너를 만들 거예요. 뭐 엔지닉스가 돼도 되고 아파치가 돼도 되고 요구 조건은 우분투 기반으로 웹서버 동작하는 컨테이너 만들어줘 라는 거네요. 그게 목적.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선은 이런 도커 파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일 간단하게 엔지닉스 컨테이너가 웹서버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은 HTTPD 이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자, 클릭해서 도커 허브에서 우리가 모방은 창조의 베이스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자고요. 도커 파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보니까 뭔가 데비안을 가지고 만들었네. 저희는 이거 대신에 우분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변수라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는 apt-get 업데이트, apt-get 인스톨로 뭔가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하고, 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 여기 보니까 애플리케이션들 쭉 설치되는 것들 나와 있네요. 라이브러리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리니까 뭔가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일 밑에 보니까 HTTPD foreground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네요. 자, 익스포즈 80 포트 열어줬고요. 그죠? 자, 데이터 파일들, 뭐, 필요한 것들 카피도 해줬고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웹서버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먼저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는 베이스 이미지로 우분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은 hello.js 디렉토리에서 빠져나가고 제가
폴더나 디렉토리 하나 따로 만들게요. 뭐로 만들까요? 웹서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죠. cd 웹서버 들어가서 vi 에디터로 뭐 도커 파일이 됐든 소문자 도커 파일이 됐든 상관없죠. vim으로 만들어 볼까요? vi 에디터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된 vim 에디터를 이용해서 오픈하고요. 자, i 넣은 다음에 from 넣어주겠죠. from 베이스 이미지는 무엇으로요? 우분투로 넣어주는데 아이고 한글이 됐네요. 우분투로 넣어주는데 저는 18.04월 버전의 롱텀 서포트 LTS 버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웹서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왕 배우는 거니까 조금 더 응용해서 이런 것도 넣어보자고요. 이거 개발자가 누구지라는 거 뭐가 있었냐면 먼저 코멘트도 넣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레이블 넣어보죠. 레이블 넣어서 더블 커트 안에다가 뭐라고 넣어줄 거냐면은 메인테이너 개발자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키 밸류 타입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실수 우선은 키가 메인테이너 레이블 넣는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개발자 정보를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뭐 이 도커 파일을 만든 사람이 저 이성미니까 예를 들어서 성미 리라고 넣어주고 뭐 가로 안에다가 제 이메일 어드레스 성미.리@gmail.com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겠죠. 자, 뭐 레이블 뒤에다가는 메인테이너도 넣을 수 있지만 뭐 또는 디스크립션도 넣을 수 있고 내지는 뭐 빌드된 날짜나 팀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들을. 자, 저는 요 정도만 집어넣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코멘트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간단하게 코멘트 샵으로 시작하는 라인은 코멘트 라인. 그래서 인스톨 뭐 웹서버 인스톨 아파치 해볼까요? 아파치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코멘트 해주고 그러니 이제 인스톨 하겠죠. run 컨테이너 빌드 될 때 내부에서 실행할 명령으로. 자, 우분투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apt get update 해주겠죠. 그 다음에 또 run apt get install -y 어떤 걸 설치합니까? 아파치 2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자,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총 레이어가 지금까지만 해도 4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리눅스 커맨드에서 앰퍼센트 기호가 있어요. 이런 거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명령을 한 라인에서 다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커맨드가 성공하면 뒤에 있는 커맨드, 앰퍼센트 뒤에 있는 커맨드 실행해라는 조건 연산자예요. 리눅스 쉘에서 지원되는 조건 연산자인데 우분투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배시쉘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넣어주고 가독성이 좋도록 저는 여기다가 백슬래시 엔터 뭐죠? 라인의 연속.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더 가독성이 좋게 하면서 런 구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1개에서 명령어 2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실행도 잘 돼야 되지만 레이어 수는 적고 사이즈는 작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자, 해서 이 정도 만들어주고요. 이제 웹서버 설치를 끝냈네요. 그러면은 나만의 웹서버니까 웹서버 설치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기다가 run 명령 해서 echo 웹페이지 뭐 테스트 웹 뭐 페이지 자 테스트 웹까지만 써볼까요? 요거를 어디다가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베리어블 안에 따따따 디렉토리 안에 HTML 안에서 index.html을 찾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의 웹페이지 뭐 테스트 웹이라는 이름의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넣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익스포즈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이 컨테이너가 서비스 해주는 포트는 몇 번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앞서서 만들었던 노드.js, 헬로.js 있죠? 거기서도 쓸 수 있었겠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cmd
뭐 엔트리 포인트를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명령을 써줍니다. 뭐를요? 자, 이렇게 우분투에서 아파치 웹서버 설치하고 나면 그 컨테이너 안에 일살 밑에 SB인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아파치2 CTL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바이너리가 생겨요. 얘가 서비스 데몬이에요. 아파치 웹서버를 동작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 데몬이고요. 얘가 생기고 거기 뒤에다가는 아파치를 실행할 때는 -t foreground라고 하는 옵션 아규먼트를 써주셔야 돼요. -t 옵션 foreground 아규먼트 요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SR SB 밑에 아파치2 CTL을 실행하는데 -t foreground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넣어서 실행해줘. 언제? 이 컨테이너 러닝할 때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까요? 우분투를 베이스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웹서버 설치했고요. 됐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웹의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네, 이거 런 대신에 미리 만들어 놨으면 카피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익스포즈 80 포트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 실행할 때 웹서버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명령어 집어넣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hello.js랑은 좀 성격이 다르죠. 얘는 실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컨테이너. 앞서서 만들었던 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해주는 컨테이너. 네, 두 가지가 약간 용도가 다른데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 특별하게 오타가 없으면 이제 여기에서 엔터 눌러서 네, WQ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도커 파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컨테이너로 빌드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도커 빌드 -t 웹서버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리고 뭐 버전 1 이렇게 뭐 적당하게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태그,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그때그때 넣는 건 아니라 태그도 회사의 조직에 맞춰져서 애플리케이션 뭐 어떤 번호로 시작하게 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종류에 따라 파트너사 이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그 서비스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점 넣어주면 지금 보고 있는 도커 파일 단계별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중에 첫 번째, 6개 중에 두 번째, 6개 중에 세 번째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오타 없으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특별하게 지금 제 눈에는 오타가 보이진 않지만 뭐 모르죠. 어딘가에 들어있을지. 자, 실행해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6개 중에 첫 번째 단계로 우분투 18.04월달 버전이 이 시스템에는 없으니까 다운로드 받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 받으니까 두 번째 레이블 설정했고요. 세 번째 뭐 했습니까? 런으로 apt-get 업데이트 진행하고 그거 끝나니까 뭐 했습니까? apt-get 인스톨로 지금 아파치 2 설치 중입니다. 자, 쭉 설치가 되고 나면 포트 80을 익스포즈 해주고 네, 자, 설치 중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거 우리 테스트 웹이라고 하는 HTML 문서 만들어주고 80 포트 익스포즈 해주고 그리고 cmd 명령까지 넣어서 누가 웹서버 v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확인 어떻게 하죠? 도커 이미지 ls 또는 도커 이미지스 해주면요. 여기에 웹서버 v1 자, 우리가 만든 hello.js 두 개 있네요. 요 두 개는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입니다. 자, 두 번째 미션 클리어 했네요. 네, 우분투 기반의 제가 원하는 웹서버 만들었어요. 동작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아직 도커 명령은 안 배웠지만 그냥 저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로 데모 모드로 자, 포트는 80 포트로 포워딩 시켜주고요. 이름은 웹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웹서버 v1 이건 생략하시면 안 돼요.
레이테스트는 생략해도 되지만 버전 1, 버전 2 이러한 레이테스트가 아닌 다른 태그는 생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네, 엔터 눌러보죠. 그랬더니 동작된 것 같은데요. docker ps 또는 docker 컨테이너 ls 봤더니 동작 중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텍스트 베이스의 웹브라우저입니다.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로컬호스트 어디로 80 포트로 접속했을 때 제가 만든 테스트 웹이라는 웹페이지가 보이면 성공. 아주 잘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컨테이너 삭제할게요. docker rm -f 러닝 중인 컨테이너라서 -f 붙여야지만 삭제되죠. 누구? 웹이라는 컨테이너 삭제합니다. 이거 말고 우리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웹서버 지금 2개잖아요. 하나는 Node.js로 만든 웹서버. 그 컨테이너는 하는 일이요.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동작을 했었죠. 8080으로 접속하면 호스트 네임,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이름을 송출해주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보죠. 자, 8080 포트를 가지고 서비스하죠. 그래서 8080. 자, 호스트도 8080. 자, 컨테이너 이름은 뭘로 붙이나요? hello js. 레이테스트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동작시켜 봅니다. docker ps 아주 잘 동작하죠. 칼명령으로 로컬호스트에 어디로 8080으로 접속했을 때 컨테이너 이름이 출력됩니까? 맞네요.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은 이런 블라블라 이름 가지고 있어. 컨테이너 아이디의 앞쪽에 12글자를 꺼내서 컨테이너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게 호스트 네임이고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둘 다 아주 잘 실행되는 이미지네요. 자, 우선은 docker ps 명령 동작 중인 이미지 삭제할게요. 자, 테스트 끝냈으니까 rm -f 웹이라는 컨테이너 제거할래요. 컨테이너를 제거한 거지 docker 이미지 ls 이미지스 이미지 ls 이미지가 삭제된 건 아니죠.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세 번째 단계 넘겨봅시다. 어떻게 해요? 제 도커 허브 계정에 업로드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뭐죠? 컨테이너 배포하려고 해요. 자, 배포하기 위해서는 제 도커 허브에 로그인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 무슨 명령? 자, 새롭게 이제 세 번째 자, 요거 할 겁니다.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배포하기. 자,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커. 자, 로그인부터 해야 되죠. 네, 제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패스워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SM 리눅스라는 계정에 제 패스워드 넣어서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도커, 이미지스 요 두 개의 컨테이너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배포할 수 있어요. 도커, 푸시, 누구? 웹 서버, 태그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거를 깜빡 잊었네요. 도커 그냥은 안 되고 제 개인 레파지토리, 개인 저장소는 반드시 제 아이디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커를 이미지 빌드할 때부터 이 이름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제가 그냥 hello.js 웹서버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름 바꾸는 게 태그입니다. 자, 어떤 거? 웹서버 v1을 만드는데 똑같이 뭐 v1으로 만들어주는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제 계정 이름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태깅만 하고요. 똑같이 태그 누구를? hello.js를 했고 hello.js로 레이테스트로 만들어주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SM 리눅스 이렇게 제 계정 아이디가 슬래시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태그 때문에 재밌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미지스 보세요. 자, 태그가 붙어 있는 컨테이너와 네, 태그가 없는 거, 태그가 있는 거, 다시요. SM 리눅스라는 이름의 레파지토리가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두 개는
같은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뭘로? 아이디가 동일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동일하죠. 실제 이미지는 요 아이디로 저장되어 있고 이름만 각각 2개씩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태그예요. 자, 이제 요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를 뭐 하겠다? 제 계정에 푸시해서 배포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도커 푸시. 앞에서 로그인 했기 때문에 제 계정 이름 넣어주고 그리고 웹서버 해주면 푸시 됩니다. 어디로 가요? 허브도커.com에 제 계정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does not exist. 실수 뭘 빼먹었죠? latest 말고는 버전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preparing, pushing 메시지와 함께 이미지 레이어별로 쭉 맞춰져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바로 허브에 저장되게 되죠. 자, 업로드가 쭉 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배포가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바로 hello.js도 배포하실 수 있겠네요. 네,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hello.js도 함께 올려봅시다. docker push SM 리눅스의 hello.js. hello.js는 latest 태그라서 생략해도 괜찮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푸시 업로드가 됩니다. 어디로? 제 계정으로. 여러분 이거 업로드 다 되면 도커허브의 제 레파지토리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한번 다 업로드 됐나 확인해 볼까요? 다 업로드 됐죠? 자, 여기서 그럼 저 사인인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 계정 이름, 패스워드 저장돼 있어서 바로 나오네요. 자, 사인인 해서 로그인 해주고요. 자, 로그인 하자마자 보이십니까? SM 리눅스의 hello.js 네, 그리고 웹서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 레파지토리에 있는 컨테이너는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컨테이너 배포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저는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3가지 실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많은 거를 해본 것 같아요. 자, 다시 슬라이드로.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서 배포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실습으로 따라오셨다면 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2번째로 만들었던 그 웹서버 컨테이너처럼 얘는요. 포튠 21.0이 해야 되는데 20.0이라고 하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 그랬을 때 도커 파일은 베이스 이미지로 뭘 써요? 데비안을 들어가죠. 그리고 이러한 쉘 스크립트가 복사돼야 됩니다. 복사돼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동작할 때는 물론 이 컨테이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컨테이너의 이 쉘이 실행되려면 USR 게임스 안에 포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apt-get install 명령으로 포튠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apt-get 업데이트가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오고 설치하고 그리고 cmd가 됐든 또는 엔트리 포인트가 됐든 뭐가 webpage.sh가 실행되도록 점// 한 다음에 실행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컨테이너 빌드는 요 이름으로 빌드해 주는 거. 이거 여러분 문제풀이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그거 댓글에다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도커 파일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얘 잘하셨구나. 이런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도커 파일 도커 파일 가지고 컨테이너 빌드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미래는 멀리 있지만 오늘에 집중하면 저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고맙습니다.